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중국 경제가 이 경제 사이즈가 지금 9.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가 한 7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12% 내지 13%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경제 발전이 세계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작년 7.7%가 성장을 하고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12% 좀 더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포인트가 세계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 경제가 2 내지 3% 정도 전후에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짧게는, 아니 작게는 한 30%, 크게는 거의 40% 정도까지 세계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마지막 패널 세션의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화두는 내수형 발전입니다. 내수형 발전. 중국같이 이만큼 큰 나라는 절대 이 외향형 아니면 우리 아시아의 고전적인 발전 모델로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권에서, 다시 얘기해서 시리 정권에서 중국의 경제를 더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가장 커다란 화두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하는 게 제가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요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세미나 패널에 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패널로 모신 네 분, 특히 한국에서 두 분이고 중국에서 두 분입니다만, 몇 가지 토의 형식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화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중국의 일반인들이 이 직업이 두둑하냐? 아까 우리 전병석 교수께서는 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 지갑이 두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발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투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럴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중국 학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큰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가 이문영 지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외형상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수형 중국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 시장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문제인지, 그럼 이게 과연 앞으로 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럼 그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 번째 큰 화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이 웬탕진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상해 이 자유무역지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특히 우리나라하고의 경제 협력에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업에게 어떤 이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큰 화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这个问题呢，现在是我们中国政府的官员以及这个学者啊，关于这个中国经济的转型到这个以内需为主导的这样的一个促进经济增长的这样的一个机制上来啊，我们内部对这个问题也是一直在讨论啊，也有很多不同的观点。那么我个人的观点是这样的，就是说中国这个经济的转型啊，首先是要改变现在对投资和这个出口过分依赖的状况，要达到一种平衡，并不是说要想转到像美国那样的，完全是靠本国的这个消费来促进经济。但是现在影响我们消费内部的这个增加的这个最大的瓶颈在什么地方？在于收入分配。有钱的人很多，他实际上这个消费已经达到饱和状态。广大的低收入群体，他有消费的需求，无论是教育、这个住房，以及广大农村的，包括这个一些这个耐用消费品的需求啊，都还是存在的。但是呢，由于收入的增长速度不快，因此呢，这个是和整个我们收入分配体制的改革，以及我们社会保障制度的进一步的完善啊，包括税收体制的改革等等，这些都要配合起来一起来推动的。其实韩国一直到今天啊，利用中国的这个市场，就是看准中国这个经济发展的这个脉搏啊，应该说在和其他的跨国企业相比，都要这个做得比较好。那么我相信呢，中国只要保证能够维持在7.5%左右，7到7.5%左右的这样的一种增长这个区间啊，韩国企业将会继续有很多的机会。那具体的我就不用讲了。네, 감사합니다. 이문영 원장님, 지원장님. 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랬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명당 81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2020년 되면 150대 간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예측하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자동차 문화, 다시 말해서 자전거 타던 쇼핑 시대와 자동차의 쇼핑 시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간 지금 경제 성장이 한 7%대가 10년 유지된다면 소비도 두 자리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단지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게, 우리가 들어가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내밀 있게 쳐다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장님. 위안教授，我之前做过一个有趣的调查，就跟大家分享一下。重庆的人均 GDP 远远低于上海的 GDP， 但是重庆人购车的价格，他们盯到的其实是20万人民币，上海呢是10几万。这很显然，为什么？问为什么？因为重庆是山城，它需要大力发动机，所以中国的要考察中国的需求，非常的就是有非常多层次的。拿到工资才能消费，如果你马上就是外需完全萎缩，一转的话，可能很多工厂都关闭，没有工资，内需绝对不可能。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 단장님 부탁합니다. 네, 내수 위주의 어떤 정책 변화로 해가지고 이게 저도 사실 이제 뭐 아까 저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2010년도의 소득 수준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2배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또 그게 또 시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매년 17%, 18% 해가지고 현재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산하 제한의 완화 정책,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어떤 그 가용 노동력의 어떤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부분도 되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그 어떤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간 뭐 1000만 명까지 이게 인구가 순증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이제 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어떤 이구 환신이라든지 뭐 어떤 가전 하향이라든지 그 정도로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소비 어떤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소비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신도시화하고 그 이제 호구제 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신도시화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 어떤 기존의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확대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시화, 즉 어떤 기존의 농촌 주민들 이제 도시로 이주를 했을 때 어떤 농민공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사람의 도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구제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기존의 어떤 도시민이 누리던 어떤 사회 복리 이제 후생 혜택을 이제 못 받았던 그런 이제 어떤 소외 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화 이제 도시민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어떤 내수 또 소비 활성화의 어떤 하나의 또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재 그 호구제 개혁을 어떻게 이제 시행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도시별로 해가지고 대도시, 중등도시, 뭐 소유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어떤 그 호구제 개혁을 이제 취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 어떤 그 농촌 주민의 도시민화로 이제 할 때 어떤 들어가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떤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지방정부의 또 부채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호구제 개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이제 막대한 어떤 예산 문제 그런 부분의 어떤 해결이 앞으로 좀 정부가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 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그러니까 판공비를 대폭 줄이는 그런 이 상호 모순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우리 친구분들한테 이거가 중국 그 소비 진작에 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국 소비 진작을 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지갑이 일반인들의 지갑이 두둑하냐, 이 지갑이 왜 두둑한지에 대해서 솔직한 그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 시 소장부터. 这个呢，短期内的确会对消费品的这个销售啊，这个市场的销售啊，会产生不利的影响，尤其是对这个饭店、旅馆以及与此相关的一些这个行业啊，可能都会带来不利的影响。但是，我想中央尤其习近平他这个反复的决心比较大，他是从长远来看，长远来看的话，这块这个政府的消费降下来以后呢，财政收入的这个减少呢，它可以用来这个去刺激经济的其他的方面啊。如果这个转型转得好的话，那么政府的开支减少了，它可以用于这个对其他领域的这个投资啊。应该说对经济的积极的影响还是要大于现在短期这个消费品减少的这个不利的影响啊，只能从长期来看啊。因此总体上来看，我觉得收入水平仍然是在增长的，但是呢，和我们预期的增长以及这种增长所带来的对经济的这个快速的这个拉动作用呢，没有能达到我们满意的程度啊，是这样。 우리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걸 좀 풀어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두 분이 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수 시장을 보면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은 사실 우리 GDP나 인구 합치면 1%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구는 1% 안 되고 GDP는 1%가 약간 넘을 거고요. 근데 중국 시장 수입 시장 점유율은 9%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1인당 물론 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거의 뭐 동계올림픽 내지는 하계올림픽 정도의 메달을 따는 건데요. 왜 그렇게 중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냐? 그건 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연이지 뭐 중국 정부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만한 우리 기술 실력이 있는 거고 기업 실력이 있는 거고 브랜드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잘한 거고 앞으로 그럼 내수 주도형에서도 그렇게 잘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만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냐? 아까 제가 그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기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저는 중국에 우리 200만 대군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우리 유학생 출신 100만 대군 있고요. 또 현지에서 대부분이 또 현지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70, 80만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지만 거의 100만 가까이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과거에 섬유하던 제조하던 분은 갑자기 중국 잘하니까 그래 한번 물건 팔아보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좀 재교육하는 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 저는 그거라고 가장 지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네, 아무리 중국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독보적인 내지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이 없으면 중국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마침 지금 다행히 뭐 LCD나 반도체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과연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겠나 이거죠. 섬유가 10년을 못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벌어줄 때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 아까 이제 제가 예시했던 그런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발굴해서 중국에 들이밀 때 우리 경제도 계속.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 국산화해서 갖다 중국에다 팔면 됩니다. 뭐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물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물건들입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그래서 만불시대에 중국 소비자들은 뭘 원할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만불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중국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쪽에 아까 이제 뭐 원천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중국에 이제 웬만한 기술은 다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이제 한국 기업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떤 그 뭐 뺏기지 않을까,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좀 이제 그 우려하셔가지고 일단은 중국 기업과의 어떤 그 협상 자체를 이렇게 뭐 거부를 하는 이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중국에는 정말 우리 기업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도 어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M&A라든지 뭐 기술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보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저희 고토라 사업 중에서도 이제 그 글로벌 M&A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요를 또 이제 매치메이킹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가 또 최근에 또 좀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이죠. 샹하이 프리트 작년에 이 상해 자유무역지대가 입안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아까 다른 많은 분들의 논의에서도 나왔지만 중국이 이 단순히 관세 장벽뿐만이 아니고 비관세 장벽도 많고 그다음에 많은 영역을 규제 산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좀 변화하지 않겠느냐. 특히 그 아까도 뭐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은 아직까지 그 구매 이 조달 협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이라든지 정부가 발주하는 아까 SOC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상해 프리트레이드 존을 통해서 시범적으로나마 그 지역을 통해서 천천히 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기대를 가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3월 달이면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하이 프리 트레이드 존이 어쩌면은 나중에 중국의 1978년 그 개혁개방 이후에 오픈한 이 심천 경제특구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기대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중국 전문가님들께 지금 현재 이 샹하이 프리 트레이드 존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가 뭐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아까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씩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씩만 뽑아가지고 시 소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现在实际上已经做了很大的这个改变，接下来呢，我们将总结这方面的经验，迅速的要在全国推广的，总体上来说，现在你在自由贸易区里设立企业，拿到一个证，要比你在区外要省掉很多程序，你现在到这个自由贸易区里面开办一个企业，都不需要审核你的这个资本金，它是认缴的，你拿到证，你就可以从事经济活动。那么将来呢，我们这个改变主要就是在它经营过程当中进行监管。 우리 원 교수님 보충하시겠습니다. 自贸区最核心的内容就是行政管理。行政管理也就是强大的这个计划经济时代的，也就是社会主义体制下面来的行政管理的这么一个，就是我们讲几十年形成的这个非常严苛的，而且有很多寻租机会的，对这个体制的一个挑战。那么包括企业刚才讲，就是从你要盖28个章到现在只要4个章，在自贸区里面只要4个章就可以成立一家公司。那么这个是非常了不起的。同时呢，其实我刚才演讲中强调过，现在这一任政府，我是非常有信心的看到他们一些这个实际操作的过程。为什么说跟78年的深圳改革不一样？深圳改革是在计划经济体制之内引进了一个新的商品经济，那么这一次改革呢，是在已经存在的一个制度框架之内要去突破这个框架本身，所以它的难度和它的这个应该是非常非常要大的。 이 원장님 코멘트 겸 질문. 예, 우리 뭐 저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면 지금 법은 뭐냐면 외상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장려, 제한,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갈 때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현재 금지하는 걸 그대로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첫째 제 궁금한 거는 그럼 외상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은 사라지는 거냐, 법이 철폐되는 거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지금까지 장려해줬던 거는 없어지는 거냐, 만약 장려해서 우대를 해준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홍 단장님도 좀 이따가 이 샹하이 프리트레이드 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 상해 아까 우리 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본시장 금융 분야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나올 걸로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우리 원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我们08年之后，这个国际分工局势的一个调整，所以呢，就是推动的投资自由化、投资便利化、投资自由化。那么金融呢，其实整个从我的了解的范围之内呢，应该说是最早从前年的下半年开始做自贸区的时候，金融并不是提到最前面的。提到金融，作为一个主要的方向，应该是在去年的。 大概是6月份前后，也就是离挂牌3个月前。但是呢，大家也明显的感觉到，自从金融这个呼声大起来之后，自贸区的细则出台就越来越慢了，就甚至感觉到好像有点停滞的状态。人民币在参与国际经济分工之后啊，国内的人民币是非常的压力非常多，就是非常多沉淀下来。那么而且的话呢，国内跟国外的这个利息的差距是非常大。 我们国内我们知道这个贷款利率是法定6%，对吧？然后到美国或者是现在我们知道香港，甚至台湾地区它只有2%到3%。所以这个呢，为什么国外的金融机构都非常关注这个呢？其实他也知道有利可图。那么所以对这一点呢，现在我们基本上是目前的状态，就是说你如果在自贸区域内以及境外，你去运作、去操作、离岸操作，现在是放开的。 但是你要想把这个资金通过自贸区来进到
中国国内市场是严格管死的。也就是在这一点呢，至少到目前还没有公布一个通道，让你就说可以这个套利的这么一个就是一个途径。所以我认为呢，应该说是在今年，我估计上半年的酝酿过程中，会有一系列的就金融相配套的一些措施呢，才陆续出来。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참가해주신 네 분의 패널리스트와 그리고 오늘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